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아입니다. 어렸을 때 공부하기 싫었던 경험 있으시죠? 저도 참 여러 번이었는데요. 당시에 핑계도 여러 가지였습니다. 밥을 든든하게 먹고 나서 공부해야지. 지금 보는 이 TV 프로만 보고 나서 해야지. 이 나서 해야지 병 때문에 만족할 만한 성적을 받지 못하기도 했는데요. 공부만 그런 건 아니죠. 지금 해야만 하는 일들을 나서 해야지 하고 미루다가 결국 낭패를 봤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적기라고 하죠. 어떤 일이든 꼭 그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기를 넘겨버리면 나중에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미루지 않는 실천 의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 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 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시 강남구 자향미 한의원 박정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박정민 원장님과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 난임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난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네. 먼저 지난 시간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난임, 불임이란 우선은 불임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네. 피임을 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대체로 결혼한 후에 한 1년 사이에 60% 정도, 뭐 2년 이내는 80%, 그리고 3년 이내는 90%, 그리고 5년 이내는 약 95% 정도의 부부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네. 임신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3년이 경과해도 임신을 못하면은 불임증이다 이렇게 보통 말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의학적 불임증, 의학적 난임증은 조금 다릅니다. 네. 정상적인 부부가 약 1년간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 이것을 의학적 불임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과거에 한 번도 임신을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를 원발성 불임증이라고 하고, 네. 과거에는 임신을 한 경험이 있어요. 임신 경험이 있는 부부가 유산이나 분만 후,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무월경이 끝난 뒤부터 만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즉 임신 경험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임신이 안 되는 경우를 속발성 불임증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그 난임의 원인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 밖에도 어떤 원인들이 또 있나요? 네네. 보통 우리가 부부 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어떤 부부 사이의 어떤 사랑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의 여건이 있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불임이라는 거는 어떤 불행의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또 그렇죠. 한국 사회의 어떤 정서가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는데 예전에는 어떤 임신이 안 되는 것을 여자의 탓으로 많이 돌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며느리와 어떤 시집 식구 간에 심각한 갈등이 초래되기도 했죠. 그러나 사실 불임의 원인은 남성도 만만치 않게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남성뿐만 아니라 남성, 여성 동시에 불임인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건복지사회연구원의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네. 불임 부부의 8쌍 중에 우리나라 부부의 8쌍 중에 한 쌍이 불임이라고 합니다. 불임이 유발하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서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의 어떤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네. 더 이상 임신은 어떤 선택이나 의지의 문제가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이 되는 것은 환경 호르몬,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식습관이 뭐 인스턴트든 뭐 안 좋은 음식들, 정크푸드를 많이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해로운 식생활, 그리고 점차적으로 결혼 연령이 늦어지죠. 이런 만원에 의한 늦은 임신, 이런 것들이 이 불임증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난임이 그런데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유가 뭔가요? 방금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보통 이제 임신율은 결혼 후의 임신율은 부부의 연령, 남자의 나이, 여자의 나이, 그리고 결혼 기간, 몇 년 기간을 유지한 그 기간이 언제냐, 그 성교 횟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네. 보통 이제 여성의 경우 이제 수태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수태능이라는 것은 한 번의 월경 주기 동안에 임신을 할 수 있는 확률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정상적인 부부의 수태능은 약 한 20에서 25% 정도를 유지하는데요. 이 여성의 나이가 이 수태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의 나이가 많을수록 이 수태능이 저하가 되는데요. 보통 이 수태능의 저하는 30대 초반부터 시작이 돼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가속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요즘 만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런 늦은 임신은 이런 수태능을 떨어뜨리게 되죠. 그래서 보통 어떤 보고에 의하면은 여성 배우자의 나이가 한 35살에서 44살인 부부의 경우에는 30% 정도가 난임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난임의 원인에 관한 빈도를 살펴보면은 남성 원인이 한 25에서 40%, 네. 여성 원인이 좀 높습니다. 40에서 55%. 쌍방 원인도 있겠죠? 쌍방 원인이 있을 경우 한 10%. 네. 아무 원인이 없는데 임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원인 불명인 경우가 10% 정도입니다. 남성 원인은 보통은 이제 정액의 이상이 있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WTO에서 발표한 어떤 정액 검사 기준에 따르면은 1cc의 정액에 한 2천만 마리 이상의 정자가 있고, 네. 한 번 사정했을 때 4천만 마리의 정자가 있으면서 정자 활동성이, 그 안에 있는 정자의 활동성이 50%가 넘으면 정상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정자 활동성이 떨어지거나 정자의 마리수가 적어지는 경우도 어떤 난임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 이외에 이 정자 생산이 잘 안 되는 거, 정자 생산은 잘 됐는데 이 정액이 돼서 운반되는 과정에 장애가 있을 경우도 난임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성에 있어서 불임 요인으로는 보통 배란 장애가 30에서 40%에 해당하고요. 네. 난관 및 골반의 인자가 한 30에서 40%, 또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10에서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장애가 없을 때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난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10에서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네. 만약에 이제 난임이다, 불임이다라고 생각될 때는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알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원인이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너무나 다양하죠. 네. 남성의 원인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여성의 원인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다양한 원인 중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가를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고치게 되면은 쉽게 임신을 할 수 있는 어떤 컨디션은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그렇지 않더라도 원인 불명인 경우가 10% 이상 차지한다는 것이 좀 특이할 만한 사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인 불명의 불임을
특별히 나눠서 이거 난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난임과 불임을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서양학적으로 다양한 뭐 남녀 그리고 꼭 남녀의 차이가 아니더라도 원인이 어떤 것이다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좀 한방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예, 한의학에서도 예전부터 이제 난임에 대해서 불임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있었습니다. 네. 한약에서는 구사, 종자, 사육, 구자, 자사 등의 이름으로 이 불임이란 단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론들이 많지만 불임 치료를 위해서 종자술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임신의 요건은 여성의 월경을 고르게 하고 남성은 정자, 양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불임으로 고통받는 부인이 오면 항상 네. 한의사는 이제 생리가 제대로 있는가, 생리의 상태는 어떤가 이걸 먼저 판단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역시 남성 같은 경우도 남성의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떤가를 보는 것이 기본적인 문진 사항에 해당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원인이 있는 난임의 경우에 서양의학적 측면의 난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서양의학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여성의 어떤 생식기의 문제, 배란과 난자의 생성 문제가 어떤 불임의 원인이 된다고 보는 게 그 표현이 바로 이제 생리 부분이니까요. 네. 그런 부분을 같이 살펴보는 거에 비슷하고요. 정자의 어떤 생성과 정자의 활동성 그리고 정자의 상태, 정자의 운반 상태를 살펴보는 어떤 서양학적 남성 불임의 원인과 한방에서 보는 양정요법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치료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시죠. 한방의 난임, 불임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원인 불명성 불임. 그리고 이제 특히 정말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유가 없어요. 네. 너무나 튼튼한데 왜 아이가 안 생길까요? 하는 이런 부부들. 네.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임의 그 한방 치료의 특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난임의 경우에 한약에서는 어떤 후천적 생리 기능의 균형이 깨진 병리 상태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검사상으로는 아무 원인이 없는 것 같아도 몸속의 신체 균형이 흐트러진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불임이 된다라고 보는데요. 보통 이런 상태는 기혈 순환이 잘 안 돼서 몸이 차거나 어혈이나 스트레스가 심하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또한 이런 경우가 되면은 정자와 난자가 정상적으로 수정이 되나 착상이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이런 경우가 이제 한방에서 어혈 그리고 기혈 순환이 잘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결혼 초기에 대부분의 부부들은 이러한 자신감이 있죠.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그렇죠. 임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게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상당수의 부분들이 근데 시간이 지나도 임신이 안 돼요. 네. 그러면 초조하죠. 각종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보고, 그죠? 이때 막 정확한 어떤 불임 원인을 알게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네. 대부분 이게 초조한 상태에서 원인을 잘 알 수 없습니다라는 대답을 듣는 경우가 좀 많죠. 답답할 것 같아요. 정말. 그러면 점점 더 초조해지고 네. 여러 가지 민간요법도 찾아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난임은 하나의 현상이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몸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란 것을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현상이다. 몸의 상태를 어떤 회복시켜줄 노력은 하지 않고, 이제 뭐, 계속적으로, 다른 데서 이제 원인을 찾는 거. 뭐, 예를 들면 뭐, 노력도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죠. 자신의 몸 상태를 개선하는 방법이 아니고, 어디 영하다는 곳에 가서, 너무 절박하니까. 그죠, 절박하니까. 그걸 찾게 되거든요. 네, 또 하루방 찾아가고, 네. 뭐 코를 1000번 만진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는데, 그렇죠. 그보다는 자신의 몸을 돌아보는 게 먼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서양의학에서는 현대의학에서는 어떤 불임의 원인을 자궁이나 생식 기능에서 찾는 경향이 많은데요. 보통 이제 한약에서는 몸 전체 기관이 네.
우리가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어떤 유기체관이 확실하게 공고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뭐 생식 기능, 어떤 자궁의 기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몸의 상태를 다 바라보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성 같은 경우에 뭐 물론 어떤 생식 기능의 원인이 있어서 뭐 생리통이 있다, 생리전 증후군이 있다, 그리고 생리 주기에 불규칙함이 있다. 물론 이 부분은 반드시 살펴야 되겠죠. 그 외에도 만성 피로가 있느냐 없느냐, 쉽게 지치느냐, 아침 기상시에 상쾌하냐, 뭐 부었다 빠졌다가 심하느냐, 아니면 소화가 괜찮느냐, 뭐 대변은 어떠죠? 뭐 온몸이 걸리는 곳은 어떠고요? 손발은 어떤가요? 하는 이런 모든 증상들을 다 살핍니다. 몸 전체의 어떤 개선을 통해서 이제 난임과 불임에 접근을 하는 것이죠. 네. 뭐 환자의 이러한 개인적 치질, 식사 습관, 그리고 생활 습관, 직업 환경이나 어떤 내분비 관계 등을 종합해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자궁을 비옥하게 하고 결국에 그럼으로써 배란과 착상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당연합니다. 몸에 네. 기혈순환이 잘 되면은 당연히 하복부의 기혈순환도 잘 되겠고요. 그만큼 자궁도 튼튼해지고 임신의 그 결과 좋은 임신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방적 어떤 접근 방법은 결국에는 의학적 접근뿐만 아니라 어떤 생활 습관을 바로 바꾸는 노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불임은 여성의 경우에는 대부분 자궁이 냉해서 오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그 한의학에서는 바라보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찬바닥에 앉지 않는 거, 그리고 요즘에 이제 꼭 끼는 바지 많이 입죠.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하체의 어떤 순환을 좀 저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끼는 바지 착용 같은 경우 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한약에서는 비위장의 기운이 막히면은, 그러니까 체하게 되면은 온몸의 기운이 다 막히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음식, 그리고 뭐 카페인, 담배, 술 등은 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평소에 또 이제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어떤 정서적인 습관과도 또 관계가 많은데요. 평소에 화를 잘 낸다, 짜증을 잘 낸다, 이럴 경우 한약에서는 감기가 손상이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감기울결이라는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 감기울결이 생기게 되면은 기운과 혈액이 막혀서 자궁의 기능 이상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스트레스를 제때 해소할 수 있고, 이왕이면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을 우리 한약에서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 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떤 질병이나 다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난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건강하게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남자든 여자든 몸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난임을 좀 피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설명드렸듯이 한의학적 어떤 관점과 어떤 생활 습관, 식습관, 어떤 정서적인 마음가짐 같은 경우들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도 우리 한의학적으로 난임을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같이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우선은 아랫배는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의학적으로도 좋습니다. 만약에 아랫배가 찬 것이 오랫동안 방치가 되면은 혈류가 저하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 대사가 떨어져서 네. 이로 인해서 배란장애나 월경불순이 오기가 쉽죠. 네. 그렇게 돼서 뭐 어떤 분들은 조기유산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런 하복부 냉증은 기혈소통을 막아서 하복부에 어혈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어혈은 생리통, 월경통, 자궁 근종, 그리고 자궁 내막증, 난소 낭종이 생기게 하는 기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한약에서는 두한족열, 그리고 머리는 차갑게 해야 되고, 그리고 발은 따뜻하게 하면서 또 아랫배도 따뜻하게 해야지 아프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또 아랫배에 위치한 배꼽은 한의학적으로 우리가 신골이라는 혈명을 가졌는데 그 혈자리는 배꼽 언저리가 싸늘해지면서 발생하는 복통이나 설사는 물론이고 월경에 여성의 이제 월경 물승, 냉대야 그리고 불임증에도 필수적으로 응용되는 뜸자리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은 그 자리에 뜸을 뜨게 되면 아랫배가 찬 기운이 없어지면서 따뜻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뜨거운 기운으로 하복에 찬 기운을 몰아내면은 난임 예방에 도움이 된다 해서 한의학에서는 많이 쓰는 치료 방법입니다. 네. 뭐 이렇듯이 아랫배는 언제나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뭐 같은 원리로 아랫배를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운동이 있는데 유산소 운동이 좋죠. 걷는 운동이나 움직이는 운동이 좋은데 네. 척추를 반듯하게 하는 요가나 스트레칭 이런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걷는 운동 그리고 유산소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또 음식 같은 것도 좀 조절을 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음식은 잡곡밥, 제철 음식, 채식을 위주로 하고 육류보다는 어떤 생선류로 하루 3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네네. 어떻게 먹는지가 더 중요하죠.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소화 잘 되는 음식, 소화 잘 되게 먹는 네. 것이 중요하고요. 폭식이나 과식을 피하면은 어떤 음식을 먹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뭐 많은 여성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죠.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그렇죠. 취한다고 어진다고 네.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평소에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폭식을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안 좋겠죠. 네. 그래서 우선은 뭐 어떤 분들은 일 자체가 스트레스라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요. 맞아요. 그렇다고 일을 그만둬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노력이죠. 그러니까 네. 일 자체가 스트레스라면은 하루 일을 마친 시간에 꼭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어떤 취미 생활을 갖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네네. 좀 몸을 자주 쉬어주고 좀 피로를 평상시에 누적하지 않게 하는 것들도 중요하겠죠. 네네. 쉬는 것도 제대로 쉬는 것도 굉장히 난임이나 불임을 예방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일주기 리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이 네. 있는데요. 우리 몸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도록 이렇게 세팅이 돼 있죠. 인간은 보통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생사를 자연과 함께 하니까 결국에 인간은 자연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므로 이제 인간과 자연은 이치에 반하는 인간이 자연의 이치에 반하는 생활을 한다면은 어떤 건강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인간과 자연의 어떤 인간의 어떤 생리 현상 그리고 네. 이제 조직 구조가 자연계의 변화와 대응하는 관계를 천인상응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 인간의 몸도 변하는데 거기에 맞춰야지 건강하고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은 반드시 어떤 몸에 이상이 온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인데요. 네. 아침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연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는 낮과 밤이 바뀌는 어떤 우주 변화에 맞춰서 우리 몸에서도 낮에는 인체 양기가 깨어 있어서 우리 몸이 움직일 수 있게 되고 밤에는 음기가 왕성해져서 잠을 잘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기게 되면은 실제로 많이 건강에 이상이 온다고 하니까 쉴 때 제대로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임상에서 만성적인 어떤 질환들, 피부 질환들은 대부분 이제 그 증상은 겉에 드러나지만 그 원인은 안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만성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오래된 질환들, 만성적인 질환들, 피부 질환들 같은 경우에 잘 치료가 안 되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낮과 밤이
바뀐 환자분들입니다. 아. 그래서 뭐 경비를 하시는 분들, 네. 3교대 하시는 간호사분들, 경찰관분들, 소방관분들, 그리고 밤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동대문 시장에 네, 맞아요. 도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만약에 이렇게 몸이 약해지게 되면은 잘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바꾸는 노력을 좀 병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이렇게 쉴 때 쉬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 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좀 멀리 해야 될 것, 피해야 될 것들도 있을까요? 네. 보통 우리 난임 불임의 삼적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커피, 술, 그리고 비만이 그것입니다. 아. 네. 네덜란드의 어떤 리스테린한 박사는 네. 연구 보고서를 하나 발표한 게 있는데요. 체외 수정 임신을 하고 있는 여성 9,000명의 자료를 분석을 했는데 하루에 커피 4잔 이상 마시거나 술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마시는 여성의 임신 성공률이 다른 여성들보다 평균 26% 이상이나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네. 밝혔습니다. 또 이 리스텐 박사는 담배를 하루에 1개 이상 피우고 몸무게도 표준을 넘어서는 경우 임신 성공률이 더 떨어졌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네. 이처럼 커피, 술 비만이 얼마나 임신에 안 좋은지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여성분들 중에 좀 생리 주기가 일정치가 않아서 피임약 드시는 분들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거는 괜찮을까요? 글쎄요, 요즘 여성분들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피임약을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여행을 앞두고 아니면은 맞아요.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앞두고 피임약을 드시면서 생리 시기를 조절하죠. 근데 이제 예전에 오생순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거기 나오는 그 캐릭터 중에 한 명이 후배 선수들에게 너희들 피임약 먹지 마라. 피임약 많이 먹었다가 뭐 내 꼴 난다. 뭐 이렇게 말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이 대사는 이제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생리 네. 시기를 조절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 생리 시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계속 호르몬제를 복용해서 결국에는 이제 불임이 된 어떤 그 선배가 후배들한테 하는 얘기인데요. 네. 현실 상황, 현실 세계에서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피임을 목적으로 어떤 피임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리를 미루는 목적으로 피임약을 주기적으로 복용하는 경우에 네. 이제 실질적으로 피임약을 끊었을 경우에도 영구 불임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편의를 이유로 어떤 피임약을 복용하지만 실제로는 좋은 방법이 아니니까 이런 피임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서 피임약을 복용하는 것은 좀 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끝으로 좀 지금 막 임신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좀 하시면 그래도 좀 임신을 하시는데 도움이 된다 하는 것들 뭐 한마디 정도 있을까요? 네, 우선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난임 불임의 원인은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 네. 만약에 남자든 여자든 그 어떤 기질적인 부분에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을 치료하는데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 원인이 없는 경우입니다. 아무 원인이 없이 임신이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너무 초조해만 하지 마십시오. 네. 어떤 스트레스도 분명히 이 난임과 불임에 영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조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비과학적인 방법, 예를 들면은 자신의 몸을 개선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어디 가서 뭐 용한데 가서 아이를 네. 정주해달라고 빈다거나 이런 방법들은 난임 해결에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을 돌아보고 컨디션을 좋게 유지하는 겁니다. 평소에 컨디션을 좋게 유지하면서 그리고 난임 그리고 임신이 될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만약에 임신을 했을 경우에
그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을 어차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초점을 더 맞춘다고 생각을 하고 운동을 먼저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다시 조절한다면은 멀지 않은 시기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병행함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어떤 한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거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난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박정민 원장님께서 난임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주제와 연관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밤입니다. 밤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밤이 우리 몸에 어떤 효능이 있나요? 네, 동의보감에 따르면은 밤은 기를 복돋우고 위와 장을 든든하게 하고 배를 고프지 않게 해준다라고 전해지는데요. 네. 이처럼 밤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등 5대 영양소를 고르게 갖추고 있는 완전 영양식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5대 영양소 말고도 섬유질, 칼륨, 칼슘, 인, 비타민 A, B1, B2 그리고 C 등이 포함되어 있고 소화도 잘 되기 때문에 위에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네. 밤에 포함된 당분은 소화가 잘 되고 위장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효소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위장 장애를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밤은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배도 고프지 않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밤에는 5대 영양소가 무척 균형 있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특히 밤에 포함된 양질의 단백질은 탄수화물 함유량과 밸런스를 잘 유지하고 있어서 성장기 학생들이나 아니면 운동선수들이 섭취하게 되면은 근력에 사용하는 에너지와 근성장 발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또한 이제 각종 비타민이 적절히 함유되어서 피로 회복이나 감기 예방,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보통 열매류나 과실류는 대부분 탄수화물의 한두 가지 비타민 또는 몇 가지의 특정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밤은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이 균형을 이루고 있고 네. 다른 과실류에 비해 다양한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닌 성분까지 포함돼서 전반적인 신체 밸런스를 유지하고 강화시키는데 그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방에서는 밤을 부르는 별명이 따로 있다면서요? 네. 한약에서는 밤을 신장의 과일이라고 하는데요. 네. 밤이 이뇨작용에 효과적이라서 신장병에 특히 좋기 때문입니다. 소변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복부 팽만감이나 더부룩감이 느껴진다면은 밤을 드시면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숙취 해소, 면역력 증강이나 체질 개선, 피부 노화 방지, 그리고 인지 능력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체질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밤은 어떤 태음인할 때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본인이 태음인이라고 판단되면은 이 밤을 많이 먹게 되면은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밤은 상당히 칼로리가 높은 식품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섭취하면은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질상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음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도 항상 좋은 식품들도 보면 주의사항이 꼭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주의사항은 많이 먹으면은 발진. 그렇죠. 약도 독이 될 수 있다. 약도 독이 될 수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좋은 정보,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튼튼보감 오늘은 밤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칼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박정민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예.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165, 네, 몸무게는 63kg, 네, 나이는 62. 네. 지금 제 옆에 박정민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다름이 아니고, 예. 네네. 저는 체질이 소양인 체질이고, 네. 그리고 음식은 약간 단 걸 좀 좋아하고, 예. 운동은 하루에 1시간 정도, 또 물을 좀 많이 먹고, 네. 이런데, 계절이 바뀌고 이러면, 예. 네. 머리 뒤꿈치 부분하고, 목하고, 등 쪽으로, 네. 잠을 자고 나면 낳는 거에서 흥건하게 땀이 졌습니다. 잠잘 때요? 아니, 자고 일어나면. 자고 일어나면요. 네. 예, 그래서 베개 위에다가 이제 수건을 깔고 이렇게 이제 자는데, 네. 아침을 일어나면 흥건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한 3년, 2, 3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리고 계절만 딱 바뀌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네. 길게는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짧게는 한 5일. 겨울에는 어떠세요? 겨울에도 그렇습니다. 그죠? 겨울에도 예. 그렇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거 불편하신 건 없으시고요? 다른 거는 입 안 왼쪽에, 네. 입 안 왼쪽에 어금니 옆에 보면 턱간대 쪽에 보면 네. 좁쌀 많은 게 이렇게 한 개씩 이게 나더라고요. 가끔씩요. 예, 어제 났는데 오늘은 또 안 나고. 그래서 이제 시간은 한 11시에서 한 1시 그 사이에 보통 나는데, 양치하고 나서 네. 손으로 탁 누르면 탁 터지거든요. 피가 나고 아프고 그러십니까? 아니, 아프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매일 나는 것도 아니고 오늘은 안 나는데 또 내일 날란가 이틀에 한 번, 살에 한 번씩 이렇게 좁쌀만하게 납니다. 네. 잇몸이 약하신 건 아니고요. 잇몸은 그래 정상입니다. 그러세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땀이 많이 나느냐? 나는 멀쩡한 것 같은데 잘 예. 때 뭐 이렇게 자꾸 계절이 바뀔 때 땀이 많이 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게 궁금하신 거고요. 예. 네, 우리 선생님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성격도 그렇고 그런 게 진짜 양인 같습니다. 소양인이라는 판단은 어디서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도 예. 뭐 성격상으로는 양인 같으시고요. 만약에 예. 소양인이 맞다고 그러면은 소양인의 체질을 비대신소해서 신장 기능이 원래 체질적으로 좀 약하신 분이죠. 자, 예. 잠을 잘 때 땀이 많이 난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한의학에서는 도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도둑땀이라고 그러죠. 도안이라는 예. 것은 잠잘 때 남들 모르게 나는 땀이라고 해서 이게 도안이라고 하는데 신장 기능이 약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죠. 그런데 그 신장 기능이 약한 것이 계절적으로
언제 드러나느냐? 오늘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인체는 소우주라고 합니다. 자연의 섭리와 어떤 인체의 어떤 기운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데요. 인체의 기능, 어떤 자연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인체의 기능이 더 약해지고 더 강성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겨울이나 환절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신장의 기운이 약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환절기와 그리고 겨울 시기에 더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이 환절기와 그리고 겨울 시기에 도안이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실제로 신무보살하고 해서 신장을 특별하게 평소에 신장 기능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은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약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되는데요. 근처 한의원에 가셔서 신장 기능을 튼튼하게 하는 보약을 드시던가, 그게 여의치 않으시고 다른 부분들이 뭐 특별히 내가 몸이 건강하다 싶으시면은 이럴 때 구기자차 같은 경우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구기자차는 그러면 어떤 분처럼 끼려가지고 뭐 됩니까? 그건 어떻습니까? 차입니다, 차. 제가 이제 약이 아니라 차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냥 평소에 보리차 드시듯이 보리차 대신에 구기자차를 드시면 된다는 거고요. 아마 이 안쪽에 뾰루지가 난다고 표현하는 거는 이제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신장 기능은 우리 몸의 물의 기능이고요. 심장은 우리 몸의 화의 기운입니다. 이 물과 불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지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 물의 기능이 떨어지는 시기에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 불의 기능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서 입안이 헐게 되고 뾰루지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이것도 그 밤에 땀이 나는 경우가 같이 맞물려서 생기는 걸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 화를 내리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이거는 이제 한의학에서도 한의원에서도 쉽게 보험약으로도 치료할 수 있으니까요. 한의원을 방문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럴까요? 네. 또 다른 궁금하신 건 없으시죠? 네. 아니, 구기자차를 그러면 보리차처럼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한번 먹으면 그 효과가 나타나겠네. 예, 겨울철이나 아니면은 환절기에 선생님께서 이제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실 때 그때는 구기자차를 드시는 것이 좋죠. 네. 그러면 이제 평소에 이렇게 다른 계절에는 이제 안 먹어도 되고, 이제. 예, 그렇죠. 혹시 뭐 장기적으로 먹어도 부작용은 없습니까? 특별하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구기자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부작용은 없지만 차처럼 드시기 위해서는 계속 드시면 맛이 없다는 부작용이죠. 질릴 수가 있으시니까요. 이렇게 이제 환절기나 겨울에 가끔씩 그렇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네. 땀이 자꾸 나시니까 네. 땀이 좀 안 나게 이렇게 선풍기 같은 거 들고 좀 차게 주무시는 건 어때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감기 걸릴 수도 있으니까. 네. 오히려 네. 그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죠. 그렇죠. 네. 선생님,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예. 그러면 한번 제가 구기자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방금 이렇게 상담을 드린 거는 네. 지금 상담을 요청하신 선생님께서 다른 몸에 불편한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도안을 계절이 바뀔 때 말고 또 이제 겨울철 말고 네. 수시로 이렇게 도안을 느끼시면서 네. 다른 증상들, 예를 들면 허리가 뭐 뻐근하게 아프다, 귀에서도 소리가 납니다, 머리에 열이 떠요, 발은 매우 찬데요, 뭐 다른 기타 증상들을 호소하셨으면은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제가 그냥 구기자차 드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권하는 것이 맞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단지 그냥 차로서 간단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건강상에 특별하게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체질적으로 약하신 분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어떤 증상이 아닐까 생각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문자로도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뒷번호 2771 쓰시는 분입니다. 딸 상담들이라고 합니다. 20대 초반인데요. 학생 때부터 손과 발이 항상 찼고요. 대학생이 된 지금까지도 차다고 합니다. 체질은 잘 모르겠고요. 변비도 심합니다. 홍삼 같은 것에 먹여도 될까요? 삼이 뜨거운 성분이니까 손발이 찬데 먹여도 될까 해서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네. 그죠. 손발이 찬, 여성분들 손발 찬 분들 많죠. 근데 손발이 차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네. 말초순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굉장히 많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대체적으로 네. 큰 원인은 여성 체질 중에 비위장이 약한 경우가, 한약에서는 이제 비위장이 약한 경우가 손발이 많이 차게 되죠. 우리가 이제 비위장은 운화를 하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운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네. 우리가 식사를 했을 때 밥을 먹는 이유가 뭐죠? 살기 위해서죠. 우리 몸의 에너지를 전신 끝으로 비위장에서 전신으로 에너지를 소화시키는 에너지를 보내줍니다. 네. 그 기능을 운화라고 하죠. 소화가 잘 되면은 손끝, 발끝으로 이 기운이 잘 되는데 그게 비위장의 기능인 거죠. 근데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네. 이 손끝, 발끝, 이 발끝으로 이렇게 기운을 잘 전달하는 기능이 약하게 되죠. 그래서 손끝, 발끝이 항상 손이 차다, 발이 차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네. 근데 이분이 변비까지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은 소화 기능이 약한 분이 식생활까지 안 좋다는 소리예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식생활까지 안 좋아서 변비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의 특징은 운동을 안 하시는 거죠. 기운이 손끝, 발끝으로 잘 안 뻗는 체질이기 때문에 손발이 차고 소화기관이 약하기 때문에 그 중초 신환 그리고 말초 순환이 잘 안 된 분들인데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체질이 그렇다고 해서 맨날 그렇게 사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운동들을 하게 되면은 억지로라도 기운이 말초로 퍼지게 됩니다. 네. 근데 그런 것마저 안 하게 됐을 때 소화 기능은 더 떨어지게 되고 변비도 심해지게 되고 손발도 아마 더 차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일어날 때 이제 운동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어지러움을 느끼는 기립성 현운 저혈압의 증상도 분명히 갖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마 문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깨끗하게 생리를 할 때 생리혈이 깨끗하게 나가지 못해서 어혈이 남아서 생기는 생리통 같은 것도 굉장히 심할 걸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에 인삼이 도움이 되느냐? 비위장을 튼튼하기 위해서 인삼을 쓰게 되면은 단방으로는 약간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이런 분들에게 인삼만 먹이게 되면 오히려 순환에 저해를 올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한약에서는 복방이라고 합니다. 처방을. 네. 인삼 외에 인삼의 어떤 성질을 도와주고 아니면은 맹렬한 성질을 좀 줄여주는 여러 가지 약재들을 같이 첨가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처방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처방을 이용해서 이 증상들을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을 보면 이제 이 인삼은 굉장히 준열한 기운을 갖고 있는 네. 약재이기 때문에 이 단방으로 사용하는 것은 별로 추천해 드리지 않고 오히려 그냥 조금 더 운동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손발 차거나 배가 차거나 하면 일단 뜨거운 음식을 좀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꼭 그런 건 아닐 수가 있네요. 실제로 이제 뜨겁다라는 것은 네. 성질이 차갑다, 성질이 뜨겁다와 실제 뜨겁다라는 건 다른 거죠. 예를 들면은 그 닭고기 성질은 굉장히 뜨겁죠. 하지만 찬 닭은 뜨거운 겁니까? 차가운 겁니까? 저도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성질을 말하는 거죠. 뜨거운 성질을 말하는 거고요. 속이 뜨거울 때는 오히려 성질이 찬 음식을 먹어주는 게 좋고요. 속이 너무 찰 때는 성질이 좀 뜨거운 걸 먹어서 좀 덮여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닭이 보통 뜨거운 음식인데 이걸 차게 먹는다고 해서 그 성질이 변하는 건 아니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여름에 우리가 삼계탕을 먹는 이유는 네. 밖의 온도는 너무 덥지만 실제로 그 안에 복부 안에는 너무 차죠. 차게 됩니다. 이럴 경우 이 찬 속을 덮여주기 위해서 성질이 따뜻한 닭 삼계탕을 먹게 되는 거죠. 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박정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최원석 원장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